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김수민 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정치권 키워드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이례적 입장 표명입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대통령실 얘기입니다. 예. 최근에 정치권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종섭 주호주대사 논란인데요. 네. 그리고 이어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도 언론사 기자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회칼 테러를 언급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연이어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종섭 주호주 대사 관련 논란이 이어졌는데 대통령실에서 아마 공식 입장은 처음 아닌가요? 지금 냈던 게? 그동안 논란은 많았지만 네. 공식 입장은 처음 나왔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건 정당한 인사라고 강조를 했고 공수처가 소환 요청을 하면 이종섭 대사는 언제든지 다시 입국해서 조사에 응할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마냥 대기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만 출국 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대통령실 설명을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입장이 왜 다를까요? 네, 공수처 입장은 출국 금지 해제 권한은 공수처한테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해당 사건 관계인인 이종섭 대사를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사실관계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뭐 반박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공수처 반박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다시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면 당장 내일 조사를 해라라고 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 역시 공수조사한다면 당장 귀국하겠다라고 했는데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이루어진다면 최대 쟁점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사건 관계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고요. 소환을 했을 경우는 최대 쟁점은 아무래도 이 최상병 수사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단의 브리핑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네. 이종섭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일 테고 특히 이제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됐지만 그 브리핑 취소 직전에 이종섭 전 장관과 대통령실의 내선 전화 사이에 이제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죠. 번호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라든지 이쪽으로 수사가 또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핵칼 테러 발언을 해서 경질 논란에 휩싸인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 대통령실 입장 뭐였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에 이제 황상무 수석에 대한 경질론에 대해서 일축하는 그런 의사를 또 나타냈고요. 그리고 네. 현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는 달리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언론인을 사찰하지도 않고 또 국세청을 동원해서 언론사 세무 사찰을 벌인 적도 없다. 그런 의사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발언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황상무 수석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황 수석의 발언이 알려진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진들한테 입조심을 하라라고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조심하라라는 의미로 볼 수 있지 당장에 뭐 교체를 한다거나 네. 뭐 이런 사안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실의 입장은 황 수석에 대해서 뭐 경질이라든지 이런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 사퇴 가능성 아직 열려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일단은 이제 이 황상무 수석 문제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계속 심각한 인식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대통령이 경질을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 인사들 또 그런 기류가 있거니와 예를 들면 이제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알아서 정리할 거는 정리해야 된다. 이런 말을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했습니다. 네. 뭐 대통령실 황상무 수석 자진 사퇴 보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 이래 입장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 명단 순번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앞순번을 좀 살펴보면 여성 장애인인 최보윤 변호사가 1번을 받았고요. 탈북민 출신의 연구원 박충권 씨가 2번 이렇게 앞순위에 배치가 됐습니다. 또 관심을 모았던 진종호 전 국가대표 사격 선수 같은 경우는 4번 상위 순번을 받았고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도 8번을 받는 등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명단 발표된 뒤에
공관위원이자 친윤 핵심이라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공개 반발을 했던데요. 왜 그랬습니까? 네, 비례대표를 2번 연속 배려하지 않는 관례가 깨졌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현재 비례대표 의원이고 이번에도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들어간 김혜지 의원을 의원을 겨냥한 거네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한지아 비대위원까지 해서 비대위 인사가 2명이 포함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문제 삼은 것으로 또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험지 호남 인사와 당직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라고도 밝혔는데 사실 원래 이제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네. 15% 미만 지지율이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상위 순번으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20명 20번까지를 보면 이제 뭐 기준에 따라서 1명인지 2명인지 좀 말들이 있습니다만 넉넉하게 원래 당원 당규에서 보장한 정도의 호남 인사가 들어가진 않았다라는 네.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는 24분에 배치가 됐는데 대통령 측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요. 또 호남 출신이기도 한데 당선권에서 좀 멀어진 번호기 때문에 좀 항의 차원에서 항의 취지로 보이는데 후보직 사퇴를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이철규 의원이 진짜 친윤 중에 친윤이다. 대통령하고도 가깝다. 이렇게 꼽히는 의원인데 이종섭 대사나 황상무 수석 문제를 두고도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직후이기도 하고 자, 이 상황이라면 당정 갈등 진화에도 당정 간 이견이 좀 큰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네, 뭐 그러지 않아도 황상무 수석 문제, 이종섭 네. 대사 이쪽에 대해서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위시한 현재의 국민의힘 여권 지도부는 정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네. 여기에 이어서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또 갈등이 불거져 있기 때문에 당정 관계가 예전에 이제 올 1월에 윤석열 한동훈 갈등이라고 했던 그 사건 이후로 이제 또다시 한번 고비에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무릎 꿇은 양문석. 네, 더불어민주당 얘기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후보 거취를 두고 계파 갈등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인데 양문석 후보 어제 봉하마을 갔더라고요. 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칼럼을 써서 네. 논란이 됐던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가 어제 오전에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 전 아하.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를 하면서 사죄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공관위 산하 도덕성 검증 소위가 양문석 후보한테 도덕성 0점을 줬는데 공관위가 이걸 무시하고 경선 참여를 밀어붙였다.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네, 특히 홍익표 원내대표가 폭로를 했기 때문에 파장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요. 일단 양 후보가 이제 도덕성 검증 소위에서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으로 문제가 됐다라고 네. 하면서 일부 위원들이 공천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또 도덕성 점수로 0점을 주기로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양문석 전해철 경선하죠라고 밀어붙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당시에 이제 공천관리의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주장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당에서는 도태우, 장해찬 공천 취소가 됐고요. 야당에서도 정봉주 전 의원 공천 취소가 됐습니다. 양문석 후보 공천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네, 공천 취소가 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네. 비교를 해보면 일단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5.18 시민들을 폄훼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은 상위 군인 모욕이다. 또 네.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에 대한 폄훼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 문제로 좀 비춰지는 성격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또 양문석 후보가 최근 당의 주류에 가까운 행보를 최근에는 계속 취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민주당 내부의 문제로 여겨져서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것이다. 약간 이런 태도 때문에 이제 공천 유지가 일단은 된다라고 다른 사례하고 비교를 하면 좀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약간 있긴 하네요. 네. 자, 민주당의 선거 탑3가 있습니다. 김부겸, 이해찬, 이재명. 이 공동 선대위원장들인데 각각의 의견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또다시 명문 갈등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라고 양문석 후보를 두둔을 하고 있고 예.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했다고 해서 그 정치인들을 비판하거나 비토하지 않았을 것이다. 포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장 강하게 두둔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부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이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가장 큰 위기에 처했다. 라는 그런 입장문을 발표를 위기요? 했고요. 예. 네, 막말 논란을
망만 논란의 그 후보들을 다시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의 선대위원장인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후보직에서 내려오는 거 옳지 않다. 이재명 대표 쪽에 가까운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번 사과로 갈등이 진화될 수 있을지, 또 노무현 재단 비롯해서 친문계 반발이 또 계속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친문계 내지는 친노계의 네. 좀 반응들이 결이 살짝 안에서 또 다른 것 같아요.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손을 두 번 놓치진 않을 것이다. 좀 각별하게 좀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내비쳤고요.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도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발언에 분노와 깊은 슬픔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종로에 출마한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죠. 곽상원 후보의 경우는 양문석 후보보다 더한 발언을 했던 국민의힘 정치인부터 검증하자. 조금 화살을 돌리는 모습이었고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도 뭐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양해했을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아하. 또 얘기를 해서 친노 친문 내부에서도 좀 기류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일부 의견은 이제 양문석 후보를 두둔하거나 이제 옹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당대표한테 잘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 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서 좀 아직까지는 양문석 후보가 좀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오후에 서울 강북을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자, 박용진 의원하고 지금 조수진 변호사 이제 붙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박용진 의원하고 조수진 변호사 2인 경선으로 네. 치러지는 강북을 전략 경선 결과 오후 6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이제 최종적으로 공천을 받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좀 룰을 살펴보면 박용진 의원은 이번에도 하위 10% 의원으로 선정된 그 후과로 이제 페널티 30% 감산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는 여성 신인이라고 돼 있어서 25% 가점을 받게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은 박용진 의원이 전체 투표에서 64.2% 이상을 확보해야 공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네요. 자, 마지막 정치권 키워드 뭡니까? 네, 조국 2번. 아하, 어제 지금 조국 혁신당 비례 후보 명단이 발표가 네. 됐는데 특히 조국 대표가 비례 2번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뭐 조국 대표 국회 입성 가능성 매우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조국 혁신당은 17일부터 어제까지 비례대표 최종 후보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투표를 거쳐서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비례대표 교호 순번제라고 하죠. 여성 남성 이렇게 이제 엇갈리게 배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박은정 전 검사가 여성으로서 비례 1번을 받았고요. 남성인 조국 전 장관은 2번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3번에는 이혜민 전 구글 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4번에는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의 진행자였던 신장식 대변인이 배치가 됐습니다. 자, 조국 대표가 이번에 올랐는데 당 대표니까 좀 자신의 순번을 좀 뒤로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상 셀프 공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조국 혁신당 당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물론 네. 조국이 이제 조국 대표의 이름하고는 동음이의어의 성격은 있겠지만 네. 분명히 이제 이렇게 당명을 정하게 된 거는 조국의 당이다라고 하는 이런 상징이었던 것이고 조 대표도 이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이 당의 가장 영향력이 크거나 또 이제 공헌도가 크다라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치장을 한다거나 뭐 여과를 한다거나 이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이제 있는 그대로 네,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본인이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전략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를 최소 10석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뭐 13석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건 조국 전 장관, 또 박은정 전 검사는 또 차규근 전 본부장 등 한 4명 이상이 지금 당선 가능권 순번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이들은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체제에서 뭐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거나 예. 또 선고를 받은 인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제 징역 2년의 실형을 2심에서 선고를 받았고 황운하 의원은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바 있고요. 그리고 박은정 전 검사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고
받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차규근 전 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한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를 선고를 받았고요. 네.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인사들도 대거 또 당선 가능한 순위를 좀 받았네요. 네, 문재인 케어를 담당했다고 알려진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이 5번을 받았고요. 아하.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6번, 정춘생 전 대통령 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은 9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가수 리아 씨, 그러니까 아하. 본명 김재원이라는 이름으로 올랐는데요. 눈물 노래 불렀던. 그렇습니다. 네, 비례 7번에 배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인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